네, 이번 영상은 그냥 조금 원래 계획에 있던 것은 아니라서 그냥 좀 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제 친구가 프리미어리그 팀 감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감독이 된 거 자체는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감독 대행이 됐는데요. 이번 시즌 조금 힘든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 하위권 팀이죠. 강등권에 놓여 있는데 사우스햄튼의 감독 대행이 됐습니다. 하젠 위틀 감독이 이제 4년 조금 넘게 4년 정도 팀을 이끌다가 결국에는 이제 경질이 됐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 감독 대행을 수행하게 되었고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11월 10일 새벽이죠. 새벽에 셰필드 웬스데이랑 리그컵 경기가 있었는데 리그컵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끝에 연장전을 갔고 연장전에서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서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완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 컵 경기이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다음 라운드 진출을 이뤄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어로 하면 조금 약간 표현이 이상하죠. 제가 이제 89년생인데 지금 사우스햄튼의 감독 대행을 맡은 친구의 경우에는 83년생이니까 6살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뭐 나아가선 좀 약간 형님 정도 되는 느낌인데 뭐 외국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 뭐 이거보다 나이 차이가 더 많은 경우도 사실 친구로 지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친구라고 표현을 하겠고 친구의 이름은 이제 루벤 세이에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벤 세이에스가 지금 사우스햄튼의 감독 대행을 맡아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리그컵 셰필드 웬스데이와의 경기에서 승부차기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 성공시켰다 정도가 일단 뭐 오늘 할 얘기 기조가 될 텐데 제가 굳이 뭐 친구라고 표현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굳이 왜 친구라고 하냐 그냥 이제 조금 뭐 한자리 하니까 이제 가깝게 지내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왜 제가 친구라고 이제 이렇게 굳이 표현을 하고 언제부터 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루벤과의 관계는 제가 스페인에 갔었던 때죠. 제가 스페인에 코치 라이센스를 취득하러 넘어갔던 2014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2014년 1월에 스페인 발렌시아로 넘어갔었고 지도자 학교에 들어간 게 2014년 9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한 반년 정도는 어학 공부를 했고 어학을 한 이후에 9월부터는 지도자 학교에 들어가서 9월부터 뭐 9, 10, 11, 12 그리고 3월 말까지 해서 거의 7개월 정도 이제 수업을 다 듣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일을 시작하게 됐었는데 루벤은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 학교에서부터 그리고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제가 있는 코치 장량훈 혹은 또 뭐 어쨌든 간 제가 해설을 또 하고 있긴 하지만 해설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코치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제가 있는 것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 그리고 굉장히 또 기여가 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4년 9월에 이제 제가 지도자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루벤과 관계가 시작이 됐는데 루벤을 처음에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지도자 학교를 다니기 전에 이제 개강이죠. 그러니까 9월에 개강이 되기 전에 지도자 학교 측에서 이제 메일이 왔었어요. 메일이 왔는데 뭐가 왔냐면 이제 개강을 하기 전에 특강처럼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특강을 이제 진행하는 주체가 이제 루벤이었던 거죠. 근데 당시 저는 이제 뭐 루벤이라는 사람을 몰랐으니까 그냥 이제 뭐 이름이 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제 뭐 양력을 봤더니 스페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러시아, 그리스, 아제르바이잔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코치 생활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당시 제가 조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스페인에 넘어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폐쇄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페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그 기본 교육 과정에 당시에는 이제 영어가 포함이 안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어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조금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조금 그 안에서만 뭔가를 해결하려는 느낌. 그러니까 유럽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한국과 크게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게 스페인 사람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라고 스스로 좀 느끼고 있었는데 딱 완전히 그런 생각을 깨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 메일이 왔을 때 그걸 보고 그래서 특강을 이걸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제가 뭐 일정이 있어서 듣지는 못하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인지는 확실히 하고 있었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내가 다니는 지도자 학교의 선생님으로 오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루벤이 어느 과목의 선생님으로 들어왔었냐면 스포츠 트레이닝 과목이랑 해부학 과목에 루벤이 선생님으로 들어왔었거든요. 뭐 스페인 지도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당 과목에 최소한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선생님으로.
그래서 루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스포츠 사이언스를 전공했고 뭐 바르셀로나 쪽에서 석사 같은 경우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격들이 있어서 저에게 스포츠 트레이닝 과목과 해부학 과목의 선생님이었던 거죠. 해부학 자체에서는 뭐 그렇게 루벤과 교류가 있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과목이 총 다 합쳐서 뭐 10개가 넘는데 10몇 과목을 들으면서 그래도 그냥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이제 패스 오알 페일이거든요. 패스 오알 페일이어서 뭐 10점 만점에 5점 넘으면은 이제 통과를 하게 되고 점수 자체는 뭐 그렇게 통과를 하면 일단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제가 모든 과목은 다 그래도 뭐 사회학, 심리학 이런 거 포함해서 다 한 번에 통과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해부학 같은 경우는 한번 제 시험을 봤어요. 그 과목 자체가 뭐 이렇게 피드백을 막 주고받거나 뭐 수업 중에 이렇게 뭐 선생님과 대화가 오간다거나 그럴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또 뭐 전문적으로 완전히 학사 이상 과정으로 가면은 뭔가 얘기할 것들이 또 근골격계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많겠지만 그런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해부학 수업에서는 루벤과의 뭐 교류나 이런 것들이 크진 않았고 반면에 이제 스포츠 트레이닝이죠. 스포츠 트레이닝 시간은 저는 조금 재미가 있었어요, 수업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입지를 확실하게 그리고 직업적인 경험도 가진 사람이 수업에 선생님으로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스포츠 트레이닝 수업을 들으면서 좀 제 성향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질문을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물론 뭐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도 안 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스포츠 트레이닝을 들으면서는 제가 그러니까 조금 약간 질문을 할 거리를 스스로 많이 생각하고 계속 일부러 던지고 그리고 이제 루벤과 대화를 하려고 수업이 끝나고 이제 바로 가지 않고 일부 남아서 막 대화를 뭐 10분 15분 짧게는 10분 15분 뭐 더 길게는 수업 끝나고 커피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런 적도 꽤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 이제 강인이가 그 당시에 인판틸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나이였는데 그때 뭐 강인이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많이 가까워졌었죠. 뭐 해부학 제 시험을 볼 때도 제 시험이 끝나고 뭐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수업 중간중간 일부러 뭐 질문을 던진다거나 혹은 끝나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결정적이었던 게 스포츠 사이언스에 관해서 스포츠 트레이닝 과목 시간에 스포츠 사이언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바이오 메커니즘이라든지 통계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442에서 나온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뭐 지금은 요새는 이거 자체가 뭐 여기저기 많이 구할 수 있는 경로가 생겼지만 그 당시엔 그게 거의 유일했거든요. 그래서 통계 뭐 패스를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누구에게 했는지 누가 패스를 몇 회 했으며 뭐 어느 공간에서 패스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집계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 하필 또 수업 주제가 그거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수업 중간 루벤에게 보여주면서 그때 이제 제가 블로그를 또 하고 있었거든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지금처럼 다른 블로그긴 한데 지금이랑은 블로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를 활용해서 경기를 보고 나는 글을 쓰고 뭐 리뷰 형태로 글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최대한 조금 전술적으로 경기를 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루벤이 그때 얘기를 했던 게 그러면은 블로그 주소를 조금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근데 한국어로 이제 전부 다 쓰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국어로 쓰여 있어서 뭐 보내줘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관없다. 한국어로 쓰여져 있어도 뭐 구글 번역기를 돌리든지 그냥 너가 어떤 관점으로 이제 축구를 보고 너 그래도 수업 주제가 이건데 그런 것들 활용한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 주소를 줬죠. 블로그 주소를 알려줬고 근데 또 이제 그 당시에 여기서 이제 이어졌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루벤이 이제 페이스북이 지금보다는 훨씬 활성화돼 있었을 때니까 근데 이제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제 블로그를 올리니까 올린 거죠. 블로그를 공유하게 해서 올리고 이거 한국어라고 내 학생이 쓴 건데 혹시 한국어 맞냐 한국어 아는 사람 있으면 조금 알려달라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고 나니까 그때 이제 발렌시아 구단에서 한국에다가 직접적으로 구단과 관련이 크게 없는 아카데미가 아니고 완전히 구단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한국의 아카데미를 냈고 그때 이제 구단 코치가 한국에 파견이 나와 있었는데 그 코치가 또 루벤과 아는 관계여서 그 글을 보고 이거 한국어 맞다. 이거 누군지 나중에 알려달라라고 댓글을 남겼고 저는 그 코치랑 나중에 이제 라이센스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됐죠. 루벤의 소개로.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맨 처음에 도입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루벤이 이런 식으로 또 저에게 영향을 또 많이 미쳤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루벤과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수업만 듣고 가는 선생님 학생 관계의 이상이기는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이제 루벤이 12월 그러니까 1월까지는 수업을 했고 그 이후에 지도자교를 그러니까 과목은 다 마친 거죠. 자기가 맡았던 과목은 다 마쳤고 그 이후에 스페인을 떠나게 됐는데 떠나게 된 게 이제 당시에 스트롬스 고셋
노르웨이시라고 이제 뭐 들으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노르웨이 팀으로 거기 이제 수석 코치로 가게 됩니다. 당시 이제 마르틴 웨데고르가 있었던 팀이거든요. 그래서 루벤이 그때도 뭐 스페인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던 게 이제 웨데고르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굉장히 약간의 나이에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마르틴 웨데고르가 어떤 선수냐라는 거를 가지고 루벤이 굉장히 인터뷰도 많이 했었고 물론 루벤이 그때 마드리드 이적하기 전에 웨데고르가 마드리드로 이적하기 전에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하진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게 아무래도 캘린더가 그쪽은 일정 자체가 한국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비시즌이었거든요. 그쪽은 이제 프리시즌을 좀 쉬다가 다시 할 때였는데 그때가 비시즌이어서 한 2주 정도? 2주 뭐 조금 넘게? 이 정도 아마 같이 있다가 이제 웨데고르가 마드리드로 넘어가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어서 당시 인터뷰도 막 하고 했었는데 스트롬스 고셋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저랑 직접적인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는 끝났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여도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대화를 하고 뭐 이런 조금 수평적인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하는 관계였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약간 친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트롬스 고셋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이래서 여기 가게 됐고 프리시즌을 스페인에서 근데 또 한다. 그래서 스페인 남부에 있는 이제 무르시아라고 있는데 이제 라망가라는 곳이 이제 날씨가 겨울에도 굉장히 온화하고 그쪽에서 이제 프리시즌을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특히 이제 분데스리가 팀들의 경우에도 겨울에 윈터 브레이크를 한번 할 때 프리시즌을 하면은 그쪽에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거기서 프리시즌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한번 되면은 뭐 경기라든지 보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간 저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기억을 하고 있다가 구단 뭐 일정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때 말해줬던 날짜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경기가 한번 있었는데 그 당시 경기가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랑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땐 또 이제 브로조비치가 이적한 직후였는데 그래서 아쉽게 브로조비치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한번 보러 가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해가지고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제가 그때 뭐 운전면허도 없었고 차도 없었으니까 대중교통 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어느 딱 시점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도 기억나 이 까르타헤나라는 곳까지는 버스를 타고 이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 이후로는 차가 없으면 그러니까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리조트죠 리조트인데 그곳까지 경기가 열리는 곳까지 갈 길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간 그 지역 로컬 라인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그 경기가 열리는 그 프리시즌이 진행되는 곳까지 가장 가까운 곳까지는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래도 거리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걸어서 2시간 정도 거리라는 게 뭐 걸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고 그냥 뭐 그냥 흙길이었어요. 그냥 산길 같은 뭐 미국 보면은 미국 영화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미국은 워낙 땅이 크니까 그냥 차도 있고 그냥 양옆에는 그냥 뭐 이렇게 모래 뭐 산길처럼 숲길처럼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길이었는데 제가 그래도 그냥 이걸 보러 가야겠다 싶어서 그걸 그냥 이렇게 막 2시간을 좀 넘게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열리는 운동장까지 그 리조트 안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한 여정 자체, 그러니까 그 여행 자체는 가는 데만 한 5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시간이 조금 넘게 걸려서 경기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루벤한테 연락을 루벤을 만났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또 그때 뭐 이제 연락을 미리 할 수도 있었겠지만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좀 강한데 이렇게 일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약간 폐를 끼친다라는 느낌이 좀 그런 것들이 싫어서 그러니까 뭐 픽업을 좀 와달라 이런 거 자체가 조금 약간 제가 스스로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걸어가서 이제 경기 전에 루벤을 만나서 그러니까 보니까 막 엄청 반가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온다고도 진짜 왔네 이러면서 뭐 어떻게 왔냐고 운전해서 왔냐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죠. 나 면허도 없고 차도 없어서 그냥 혼자 왔는데 이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은 하진 않았는데 그때 약간 뭐 이 대화를 하다 표정 변화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루벤이 뭔가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간 여정을 거쳐서 운동장에 도착해서 이제 자그레브랑 경기를 봤고 그때 또 이제 경기를 보고 나서 이제 저는 보면서 그냥 보진 않았으니까 이제 보면서 뭐 그냥 팀에 대해서 그냥 나름 지금 생각하면 뭐 그때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를 때죠. 근데 그래도 그냥 나름 뭔가를 보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경기를 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루벤한테 니네 왼발잡이 레프트백이 없다. 레프트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루벤이 막 웃으면서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감독도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그 당시 다비드 닐슨이라는 감독인데 다비드 닐슨이라는 감독을 소개를 해줘서
이제 숙소에 가서 같이 뭐 얘기도 하고 했어요. 그 당시 따로 있던 알렉산더 스트라우스라는 수석 코치도 이제 또 다른 수석 코치도 있었는데 그 수석 코치는 지금 이제 바이언 여자팀 감독으로 갔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막 셋이 해서 막 얘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했는데 그때 이제 루벤이 제가 한 얘기, 그러니까 왼발잡이 레프트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막 그 스트라우스나 뭐 다비드 닐슨이나 다 얘기를 하면서 야 제대로 봤다, 너가 제대로 봤다, 우리 딱 그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날 경기가 끝나고 같이 숙소에 갔다가 이제 집에 뭐 어떻게 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루벤이 얘기를 했던 게, 자기도 어차피 일단 오늘 경기 끝나고 조금 약간 이틀 정도 휴식을 할 거라서 집에 가서 뭐 와이프랑 이제 딸 한 명, 이제 아들 한 명 있는데 가족들은 다 발렌시아에 그대로 있으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좀 시간을 보내다가 오려고 한다. 그래서 운전해서 갈 건데 그럼 집에 같이 가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너무 좋다고 했죠. 얘기를 그래서 뭐 약간 미팅이 있어가지고 경기 끝나고 미팅이 있어서 미팅하고 밤 9시? 9시, 10시 정도 아마 거기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루벤이랑 이제 둘이 차를 타고 온 거죠. 그래서 차를 타고 올 때는 그래도 갈 때보다 돌아올 때는 훨씬 조금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다시 로컬라인 버스 타고 막 갈아타서 또 걷고 해서 5시간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올 때는 한 3시간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3시간 반 정도. 그리고 밤이니까 차도 더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도 굉장히 좋았던 게 이제 3시간 반 정도 차 타고 오면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축구 얘기도 진짜 조금 이것저것, 뭐 당시 이제 스페인 대표팀이 이제 브라질 월드컵 전이었으니까 뭐 스페인 대표팀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한국 축구나 뭐 굉장히 그 당시 발렌시아 팀이 나쁘지 않게 하고 있었으니까 뭐 발렌시아에 대한 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 얘기하고, 뭐 인간적인 것들도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결혼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뭐 와이프 어떻게 만났는지 막 이런 것들도 얘기하면서 이제 돌아와서 루벤은 저를 집 근처에다 내려줬고 이제 거기서 헤어졌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단순히 뭐 처음에는 수업을 듣는 학생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이었지만 관계가 거기서만 머무르진 않았고,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한국적으로는 조금 이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제가 친구라고 얘기하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돼서 계속해서 이제 한국으로 제가 들어온 이후에도,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루벤이 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좋게 해줘서 일을 하게 되었었고, 그 이후에도 관계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온 팟캐스트나 뭐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루벤 얘기를 뭐 좀 꽤 했어요. 그래도 뭐 엄청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루벤이 그 이후에 이제 스트롬스 고셋은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았고 그 이후에 팀을 나와서 카라박이라고 아제르바이잔 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그러니까 구단 역사상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32강 본선에 진출을 해서, 그 당시 조가 이제 뭐 첼시, 로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팀들이랑 같은 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힘든 조였는데, 근데 또 루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그것 자체로도 이미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16강은 진출은 하지 못한다고 할지언정 그런 팀들과 같은 조가 되어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경험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쯤에서 이제 제가 당시에 참여하고 있었던 후에고라는 뭐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매거진 혹은 뭐 저널의 중간 정도 되는 이제 출간물을 내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계속 연락을 해서 루벤한테 이제 인터뷰 제의를 해가지고 저랑 이제 뭐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주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그걸 제가 번역을 해서 그것이 이제 번역되어서 그 당시 후에고 그 출간물에 나가기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출간물에 나가기도 했었고, 그 이후로도 그래서 계속 쭉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저한테는 루벤이 한번 또 크게 도움을 주려고 했었던 게,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이제 파울루 벤투가 왔는데, 파울루 벤투가 올 때 당시에 또 이제 다른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되고 했었던 게 이 스페인 국적, 지금은 헤타페 감독이죠. 헤타페 감독을 하고 있는 키케 산체스 플로레스 감독이 또 약간 얘기가 나왔었고,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루벤한테 조금 그런 거를 원래 제가 안 하는 성격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불편해하는 유형인데, 루벤이 이제 발렌시아에서도 일을 했었고 뭐 비아렐에서도 일을 했다 보니까 이제 키케 산체스 플로레스가 발렌시아 감독도 했었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아는 지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루벤이 연락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직접 해가지고 키케 산체스 플로레스 감독한테 또 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런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뭐 한국에서 스페인 코치들이랑 일을 해오고 있다 보니까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한국 축구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주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그래서 혹시 한국 감독으로 가게 되면은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루벤이 얘기를 해줘서,
그때 이제 키케 산체스 플로레스 감독이 제 연락처를 받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 자체가 결국에 뭔가 성사되진 않았죠. 왜냐하면 키케 산체스 플로레스는 결국 오지 않았고 파울로 벤투라는 감독이 왔으니까요. 그때 근데 뭐 제가 옛날 쓰던 핸드폰 같은 경우 이제 뒤져보면 그때 했던 카톡도 루벤이 해줬던 카톡, 그러니까 루벤이 키케 산체스 플로레스한테 이 왓츠앱을 보내고 그걸 캡처해서 보내주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연락 아마 가게 되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도 뭐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약간 뭔가 어떻게 보면 좀 꿈 같은 일이었죠. 이게 내가 TV에서 보던 발렌시아 감독일 때 저는 키케 산체스 플로레스 감독을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내 연락처까지 받아갔구나 라는 거에 되게 또 뭔가 설레고 뭔가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때 또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것이 루벤이었습니다. 이제 루벤은 이제 그 이후에는 까라박에서 챔피언스리그 경험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그 스트롬스 고셋에서 함께 일했던 다비드 릴센 감독이 덴마크의 아루스라는 팀에 가게 되는데, 아루스라는 팀에서 또 불러서 수석 코치로 거기서 이제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17, 18 시즌 3시즌 정도 했었네요. 17, 18 시즌, 18, 19 시즌, 19, 20 시즌 해서 3시즌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많이 인지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인지도가 생긴 게 덴마크 내에서 이제 인지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루벤이 아루스랑 결국엔 재계약을 안 하고 팀을 나오게 됐는데, 그 덴마크 팬들인데,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사실 팬들이 그렇게 큰 구단도 아니고 엄청 이렇게 규모가 큰 구단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코치가 팀을 떠나는데 굉장히 조금 막 트위터에서도 그렇고 반응이 꽤 있었고 팬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간 그만큼 뭔가 코치로서의 능력이 인정을 받고, 팬들뿐만 아니라 덴마크 이 코치 커뮤니티, 축구 커뮤니티, 그러니까 업계 종사자들이죠. 업계 종사자들 안에서도 루벤이 확실히 입지를 갖게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발렌시아 후베닐 B팀 감독으로 잠깐 오게 되는데, 발렌시아 후베닐 배 감독으로 가는 게 뭐 썩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루벤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 프로팀에 일하고 있다가 뭐 감독이긴 했지만 어쨌든 다시 유소년 자리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때 이제 루벤이 뭐 저랑도 연락을 하고 있었지만 얘기했던 거는 그냥 계약을 할 때 애초에 얘기를 해놨다. 프로팀에서 뭔가 유의미한 제의가 오면은 그냥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여기서 이번 시즌을 시작하고 이제 겨울 이적 시장 때 같은 경우에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일을 하다가 발렌시아 후베닐 배 감독으로 일을 하다가 이적 제의가 와서 덴마크 팀들 중에서는 가장 뭐 명문이라고 할 수 있죠. 덴마크 팀들 중에서 가장 명문인 코펜하겐으로 또 수석 코치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덴마크 내에서 코치로서 입지를 확실히 쌓았고,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 뭐 반 시즌 정도 후베닐 배 감독을 수행하다가 결국에는 프로 무대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리고 한 시즌 반 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캘린더가 다르니까. 한 시즌 반 정도 해서 코펜하겐에서 이제 리그 우승도 결국에는 했었고, 리그 우승하고, 그리고 계약 기간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러다가 올 여름에,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사우스햄튼에 또 수석 코치로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우스햄튼이 올해 1월에, 그러니까 이번 시즌 시작하기도 더 전이죠. 올해 1월에 덴마크 쪽 계열 회사인 스포르트 리퍼블릭이라는 곳에 인수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덴마크 쪽에 커넥션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코펜하겐에서 루벤이 사우스햄튼으로 올 여름에 이번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넘어올 때 사우스햄튼이 어느 정도 이적료까지 지불해 가면서 영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치, 뭐 감독 경우에는 사실 조금 흔하잖아요. 감독의 경우에는 뭐 이번 시즌에 브라이튼에서 그레엄 포터가 첼시로 넘어갈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위약금이기 때문에 이적료를 지불을 하고 감독을 영입을 하고, 그러면서 감독과 함께 팀이 전체가 감독이 갖춘 코칭 스태프가 넘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꽤 흔한 일인데, 꽤 뭐 드물지 않은 일인데, 반면에 이제 사우스햄튼에 이제 지금은 경질됐지만 하젠히틀 감독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하젠히틀 감독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석 코치를 영입하는데 사우스햄튼이 굳이 이적료까지 내면서 코펜하겐한테 이적료를 지불을 하고 루벤을 이제 영입을 했고, 루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팀 단위로 감독과 함께 이제 코칭 스태프 전체가 움직이는 경우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꽤 흔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감독의 능력에 의해서 감독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를 통해서 그 밑에 있는 코치들도 같이 움직이는 경우인데, 루벤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개인이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여러 팀들을 다니면서 결국엔 입지를 쌓았고,
최종적으로 특히 이제 덴마크 안에서 본인의 입지를 확실하게 쌓은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사우스햄튼이 덴마크 쪽에 커넥션이 생기니까 거기서 이제 영입이 된 건데, 수석 코치를 영입하는데 이적료까지 지불해 가면서 데리고 갔고, 이제 코펜하겐이 당시에 이제 오피셜을 띄울 때도 얘기를 했던 것이, 우리들은 루벤을 이제 구단에 남기게끔 하려고 최대한 모든 것들을 노력했지만 사우스햄튼이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제적 제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루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루벤은 사우스햄튼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스햄튼에 합류를 하게 됐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하제니트 감독이 경질이 되면서 이 디아슬레틱 쪽이죠. 디아슬레틱 쪽 소스가 나와서 얘기가 나온 것이, 당시에 루벤이 코펜하겐에서 사우스햄튼으로 넘어올 당시에 이제 에이전트들 쪽에서 현지 에이전트들 쪽에서 말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말이 많았냐면, 이제 몇 개월 안에 하제니틀이 잘리고 하제니틀이 경질이 되면은 루벤이 사우스햄튼의 감독이 될 것이다, 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현지에서 보도를 쓴 기자는 그걸 이제 조금 잊고 있었다가 이번에 하제니틀이 경질이 되고 루벤이 감독 대행으로 올라서게 되니까 이제 그 기사를 이제 써서 올린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뭐 저와의 관계가 이제 조금 더 약간 핵심이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루벤은 어쨌든 항상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굉장히 여러 팀들을 가면서 입지를 쌓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정말 조금 어떻게 보면 외로울 수도 있는 입장이었는데, 외국인으로서 항상 그거를 입증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사우스햄튼 감독 대행 자리까지 이제 오게 된 건데, 모르겠어요. 그 보도대로 뭔가 루벤에게 좀 더 기회가 주어질지. 현지에서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거는 잉글랜드 지금 챔피언십이죠. 챔피언십에 루튼 유나이티드 감독을 하고 있는 웨일즈 국적의 네이선 존스가 뭐 사우스햄튼의 감독 후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저도 어제 이제 경기가 있기 전에 조금 일찌감치 연락을 해서 뭐 경기 잘 하라고 이제 뭐 연락을 하긴 했는데, 뭐 그 이상으로 더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또 이거는 어쨌든간 외부에 뭐 정해진 것이 없는데 외부에 저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도 뭐 그거에 관해서 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더 물어보거나 하진 않았고, 근데 뭐 어쨌든간 감독 대행을 맡아서 이게 뭐 첫 경기이자 마지막 경기가 될지, 혹은 뭐 그것이 더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첫 경기에서 목적은 달성을 했고, 다음 라운드로 팀은 진출을 했고, 이제 뭐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당장 이제 월드컵 휴식기가 있기 전에 마지막 경기가 있으니까, 이 경기까지는 뭐 그대로 루벤이 팀을 지휘를 해서 대행 역할을 수행해서 마무리를 할지, 혹은 뭐 새로운 감독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저는 조금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거죠. 약간 뭐 제가 여기서 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뭐 저도 뭐 그렇고, 이게 축구라는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코치, 뭐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수준에 이제 올라가기까지, 그러니까 뭐 인지도나 이런 것들을 얻기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불확실하고 뭔가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완전히 그냥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지금 그렇지만 루벤의 경우에도 뭐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그랬던 순간들이 꽤 있었는데, 어쨌든간 지금 조금 친구로서 이제 보게 되면 벌써 이제 8년이 넘게 알고 지내고 있는데, 뭔가 그래도 약간 승승장구하는 느낌이다. 그리고 확실히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인지도는 뭐 선수로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정말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리스,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노르웨이, 덴마크 이제 하다가 지금 이제 잉글랜드 무대까지 결국에는 입성을 해서 감독 대행까지 수행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그냥 그래도 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로서 좀 기분이 많이 좋고, 또 저로서도 뭐 나도 열심히 하면 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뭔가 더 나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또 약간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이렇게 약간 편하게 얘기를 하는 컨텐츠로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사우스햄튼 경기를 보거나 사우스햄튼 소식을 듣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뭐 벤치가 지금 다음 경기를 뭐 할지 안 할지 루벤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루벤이구나 하면서 경기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